자, 이번에는 8장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래밍 언어는 우선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저급 언어는 기계가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계어에 해당되는 게 0과 1로 표현한, 0과 1로 표현한 그 언어 자체를 기계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셈블리어라고 해서 영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간결하고 대신 개발자가 일일이 다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되는 굉장히 그 좀 난이도가 있는 이런 어셈블리어도 저급 언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어셈블리어는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사용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윈도우즈를 개발한다든지 뭐 그러는 특수하게 하드웨어와 관련돼서 하는 꼭 제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 어셈블리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급 언어 말고 고급 언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 기반, 주로 영어가 되겠죠. 영어가 돼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영어, 여기 지금 얘도 뭐 영어의 if, 그다음에 printf, while, 뭐 이렇게 간단한 그런 영어의 그 많은 숫자가 아닌 적은 숫자의 단어로 어떤 문법들을 만들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이 고급 언어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영어 문화권에서는 이 고급 언어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은 영어로 되어 있고 의미를 사람이 봐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급 언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해 놓으면 그거를 소스 코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소스 코드는 어떤 거냐? 아마 여러분도 뉴스 같은 데 보면 개발자들이 앉아서 뭘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열심히 키보드에서 두들기면 뭐가 막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장면 자체가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작성해서 나온 결과물을 소스 코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성된 소스 코드를 가지고 동작하게 하려면, 즉 실행하게 하려면 두 가지 형태대로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요 컴파일 언어들은 작성해 놓은 소스 코드를 가지고 컴파일, 즉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하는 행위를 하고 그렇게 나온 기계어를 가지고 바로 실행하게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컴파일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하는 부분도 존재를 해요. 자, 이런 거는 실제 내가 인터프리터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번역과 동시에 실행까지 하게 만드는 그런 언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터프리터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프로그램 만들 때 뭐 바로 그냥 프로그램을 만드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와 같이 좀 과정에 단계가 있는 거죠. 단계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요구 분석이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요구사항들을 이제 파악하고 분석하는 그런 행위가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알고리즘을 작성하게 돼요. 근데 알고리즘을 작성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제 프로그램을 설계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설계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겠죠. 즉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작성이 끝나면 이제 컴파일이라고 하는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디버깅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쓰는데, 자, 그러면 우선 버그라고 하면 이게 벌레잖아요, 벌레. 어, 벌레인데 이 프로그램을 할 때는 얘를 어떤 때 버그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소스 코드에 있는 오류 자체를 우리가 버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다가 이제 D라고 하는 걸 붙였으니까 우리가 영어에서 D라고 붙이면 뭐 제거하다, 뭐 없애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에서 즉 소스 코드에서 있는 존재하는 그런 발생하는 오류들을 그런 오류가 없도록 수정하는 작업을 우리가 디버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의 오류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문법에 대한 오류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 언어마다 문법이 있어요. 써야 할 단어들도 딱 정해져 있고, 그 단어를 어떤 규칙에 따라서 내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법에 오류가 나면 프로그램이 아예 그 번역 자체도 안 되게 되는 이런 부분으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문법 오류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 시간 오류, 런타임 오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프로그램이 동작하다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겪고 있어요. 내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하다가 보면 어떤 경우에 실행하다 말고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또는 실행을 하다가 멈췄어요. 먹통이 됐어요. 그래서 아예 동작을 안 해요. 자, 이런 경우도 실행 시간 런타임 오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논리 오류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문법 오류도 없고, 그 다음에 실행도 다 잘 돼요. 그런데 나오는 결과값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린 부분은 개발자가 뭐 프로그램을 하다가 작성한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논리 오류에 대한 부분이 존재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해서 디버깅이라고 하는, 즉 오류를 수정하는 이런 작업들은 계속 절차적으로 문법에 대한 오류도 수정하고, 실행 시간 런타임에 대한 오류도 수정하고, 그 다음에 논리 오류도 수정하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반복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완성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순위입니다. 뭐 1위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고요. 그다음에 보면 C++, 자바, C, C# 등등 이와 같이 한 10개 정도의 이런 언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언어 중에 주요한 언어만 잠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C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근데 한 1970년대 정도에 C 언어가 나왔는데, 이 C 언어가 나오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또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었는데, C 언어가 나오면서 그 앞에 있었던 언어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즉 아무도 어,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이 C 언어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이후에 대부분 언어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C 언어는 특히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
우리 사물 인터넷 같이 실제 CPU 성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메모리도 작고 적은 용량의 메모리 뭐 이런 그 기기가 있으면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 프로그램들을 돌게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아주 작으면서 아주 빠르게 좀 동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C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가 또 있는데, 이 파이썬은 개발자가 개발할 수도 있지만 일반 사용자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만든 언어가 이 파이썬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파이썬 언어가 나오고 나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분야가 막 발전을 했어요. 발전을 하면서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많은 무기들을 이 파이썬으로 막 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처리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많은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일반 사용자들도 사용을 하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번에는 자바라고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자, 자바는 원래 70년대에 얘도 나오긴 했는데 70년대, 80년대 정도에 나왔는데 원래 최초에 나올 때는 가전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만들어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만들어냈었느냐? 그 전까지는 그 상황에서는 가전을 뭔가 움직이게 하는 소프트웨어들은 C라고 하는 언어로 개발을 했는데 이 C라고 하는 언어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각 모델이나 그 모델에 들어가는 하드웨어가 뭐냐에 따라서 항상 할 때마다 거기에 맞게 번역을, 즉 컴파일이라고 하는 번역 행위를 항상 새롭게 해주면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줘야 하는 그런 오버헤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바는 한번 내가 번역을 한 실행 프로그램이면 그거를 그 모델이 달라도 동작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제시를 하면서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나왔는데 별로 가전에서 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받지 못했느냐? 이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동작을 하려면 좀 더 성능이 좋은 CPU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도 좀 더 큰 메모리가 필요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적으로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가전 쪽에서 이 자바 언어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바 언어가 이제 사장돼서 없어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인터넷 붐이 확 불었습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뭔가 인터넷들이 막 확산이 되는 이런 시기를 만났는데 운이 좋게도 이 자바가 인터넷 시스템하고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이 자바가 확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인터넷으로 동작하고 있는 많은 시스템들이 자바라고 하는 언어로 개발이 돼서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그러면 코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식 자체는 그게 텍스트 코딩 방식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블록 코딩이라고 하는 방식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텍스트 코딩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뭐 뉴스에서 보시듯이 개발자들이 앉아서 키보드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이런 화면들을 보셨을 텐데 그렇게 프로그램 하는 것들을 텍스트 코딩이다. 즉 키보드를 통해서 이제 문자를 막 타이핑하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텍스트 코딩 방식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텍스트 코딩 방식 하나를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파이썬 코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이트인데,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코랩이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자, 그러면 코랩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제가 들어가서 한번 좀 가장 파이썬 언어라는 게 이제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여기다가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여기다가 안녕. 그래서 이제 요 의미는 뭐냐면, 안녕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출력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실행하면서, 자, 요 그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뭐 고양이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재미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지금 프린트로 안녕이라고 출력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안녕이라고 출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다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방을 만들어서요. A라고 하는 방에다가 1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고요. B라고 하는 방에다가 2라는 값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sum이라고 하는 방을 하나 만들어서 A라고 하는 방에 있는 값과 B라고 하는 방에 있는 값 두 개를 더해서 여기다 집어넣어라. sum이라고 하는 방에다 집어넣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방에 1 있고 B라는 방에 2가 있으니까 sum이라고 하는 이 방에는 두 개가 합쳐져서 3이라고 하는 값들이 들어와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sum이라고 하는 방에 있는 값을 한번 출력을 해봐라 라고 했더니 이와 같이 3이라고 하는 두 개 더한 값을 정상적으로 출력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텍스트를 집어넣고 코딩을 하면서 하는 방식이 텍스트 코딩 방식이에요. 특히 이거는 파이썬 코딩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인터프리터 방식, 그러니까 실행과 동시에 번역과 실행을 해버리는, 기계어로 번역과 실행을 해버리는 인터프리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블록 코딩 방식은 어떤 건가 하면요. 이렇게 텍스트로 타이핑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다 의미 있는 이런 도형으로 만들어 놓고요. 이런 도형을 가져다가 조립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블록 코딩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웹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롬 웹 브라우저를 가지고 웹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 웹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PC에서 크롬 같은 웹 브라우저를 딱 띄우겠죠. 실행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내가 어떤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거예요. 하면 그 검색을 해서 내가 검색 요청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그 요청한 내용 자체를 서버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서버에서 처리된 결과를 PC로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PC에 내려온 그 정보를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크롬 같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화면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서버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 구글에서 사용하는 크롬 같은 웹 브라우저인 경우에는 구글의 서버는 뭐 전 세계적으로 어디 있는지 모르죠.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요청하는 웹상의 요청들을 처리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그러니까 전송을 해줘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웹브라우저에서 보여지는 그 화면들을 표현하기 위한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크업 언어라고 하는데, 즉 어떤 표현하고 싶은 그런 정보가 있으면 여기에 시작, 끝. 근데 뭘로 시작과 끝이냐? 이탈릭체로 시작과 끝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줘서, 만약에 러브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이탈릭체로 표시가 되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통칭해서 마크업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웹브라우저로 나오는 우리 눈에 보이는 화면들 있죠. 화면들은 HTML이라고 하는 마크업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HTML로 되어 있는 이 표현 방식은 우리가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대부분 보면 뭐 다 텍스트 형태, 문자로 우리한테 다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는 이제 이미지를 또 보여줬고, 일부는 뭐 동영상도 보여주는 이런 부분으로 처음에 HTML 형태대로 표현이 되었었죠. 자, 그러다가 버전이 올라간 HTML5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약 한 10년 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이 HTML5로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 그 다음에 특징은 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한 10년 전쯤에 그 이전에는 대부분 뭐 우리가 PC에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 정보를 보고 활용을 했었어요. 자, 근데 한 10년 전서부터는 우리가 스마트폰도 나왔고요.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면의 크기가 다 구구각색이라는 거죠. 그죠? 크기 자체가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런 크기에 맞게 이런 HTML로 만드는 화면 프로그램들을 다 따로따로 만들어 줬었습니다. 다 따로따로 만들어 줘서 굉장히 이제 부담이 컸었죠. 그래서 자, 이거 HTML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을 한 개를 잘 만들어서 잘 만든 다음에 이것을 그 여러 개, 그 화면 크기가 다양한 스마트폰도 있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쓰는 모바일용 이렇게 모바일용 단말기 같은 경우에도 다 볼 수 있는 한 개 HTML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 쓸 수 있도록 이런 이런 게 이제 필요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HTML5라는 것들이 등장을 해서 여기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표준이나 규약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개발을 해 놓으면 한 개 프로그램으로, 한 개 화면 프로그램으로 PC건 노트북이건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 장치들 단말기에 다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자, 지금 보게 되면 자, 여기다가 자, 지금 이제 뭐 위키에서 뭐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한 검색을 했더니 이거는 지금 노트북이니까 이렇게 크게 나와서 보고 있는 것이죠.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를 실제 어, 내가 보는 단말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
자동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선택을 해서 자, 쭉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사이즈별로 실제 보여지고자 하는 각종 기기의 모델에 따라서 자, 여기 보면 삼성 갤럭시 A51 71이라면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진다. 즉 지금 위키가 만들어 놓은 이게 HTML5라고 하는 표준을 준수를 했거든요. 표준을 준수해서 이렇게 쭉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보여지는 그 화면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요거를 줄이고 하는 기능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뭐 또 갤럭시 노트로 한번 볼까요? 자, 갤럭시 노트로 보면 갤럭시 노트에 맞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또 아이패드 한번 볼까요? 아이패드. 자, 아이패드로 보면 또 이렇게 보이고. 자, 그래서 요거는 그 규약대로 나오는 부분. 그 HTML5 표준 및 규약대로 이 HTML이라고 하는 보여지는 화면들을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그 단말기 화면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HTML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인데 한번 요거 간단한 예시를 제가 HTML LMS에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좀 LMS에 올려놓은 이걸 다운을 받으셔서 자, 요거 HTML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한번 따닥하고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클릭을 하면 이렇게 간단한 화면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요번에 HTML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페이지 소스 보기를 선택하셔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두 개가 HTML이라고 하는 문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HTML 문서로 되어 있는 그 규약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화면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한번 보면 여기 보면 타이틀, 뭐 계좌 이체 조회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위에 탭에 있는 요게 표시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또 H2라고 하는 태그에 있는 내용은 요 내용으로 지금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어, 헤딩 표지를 그러니까 크게 나타나는 표제를 나타낼 수 있는 건데 2라고 하는 사이즈로 요 내용들을 표현해라 이런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폼 자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도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추가 조회라고 나오는 버튼들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버튼으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표 형태대로 위에 항목들이 쭉 보이죠? 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렇게 규약에 따라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봤으니까 자, 이번에는 자, 한번 인터넷 신문 기사들이 나올 텐데 이런 부분의 소스들은 HTML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를 한번 볼게요. 뉴스를 한번 봐서 음, 자, 이 뉴스 중에 그래도 자, 여기 뭐 뉴스가 있다면 자, 이와 같이 우리 눈에는 지금 마치 신문 기사가 이미지 포함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HTML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느냐?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페이지 소스 보기 하면 자, 이와 같은 HTML
문서로 이런 규약들에 따라서 쭉 표시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금 전에 신문 기사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이 안에 들어오는 또 요걸로 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표현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요 밑에 새끼를 치고 있는, 그죠? 새끼를 치고 있는 여러 개 또 밑에 HTML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동작을 해서 그런 신문 기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HTML을 만드는 뭐 이런 태그들에 대한 기본 구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뭐 이런 태그들이 있다. 그다음에 폰트는 어떻게 하고 크기는 어떻게 하고 뭐 테이블은 어떻게 하고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런 태그라고 하는 요 구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고 있는 우리가 사람 눈으로 보이는 그런 그 내용들을 표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